수용소에서 새 삶을 시작하세요. 자수하여 광면 찾자는 시그 자막까지 나오고 나서야 끝이 난다. 저렇게 호텔처럼 깨끗한 수용소라면 알아서 찾아갈 것이다. 세트장에서 찍은 게 티가 나는 참으로 뻔뻔한 광고다. 아마 CF를 만든 사람들은 좀비가 되면 지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알고 있나 보다. 누군가 좀비 포카리스웨트라고도 부르는 밝고 화사한 공익 광고는 3탄까지 나왔다. 하나, 광고 문제만은 아니다. 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대다수가 좀비를 멍청한 괴물로 희화하거나 나병 환자나 에이즈 환자 취급하여 눈물샘을 자극했다. 혹은 그들은 비판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나 전부다. TV는 끊임없이 이미지를 만들고 가공해 나갔다. 대부분 편하게 누워서 봐도 머리에 각인될 만큼 좀비는 단순한 이미지였다. 현실은 대단히 복잡했다. 보험 처리만 해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전쟁처럼 느껴졌다. 보험사는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좀비들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대응했다. 설사 재판에서 좀비들이 이긴다 해도 그건 최소 10년 후 일일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좀비들은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아닌 존재, 즉 정체성이 부재한 상태로 꼼짝없이 세종시 수용소로 들어가야 할 팔자였다. 가끔 인터넷에 진지한 글들이 올라오곤 했다. 정신 지체장애인이나 나병 환자를 인간으로 본다면 좀비 역시 인간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으나 댓글은 내가 좀비구나, 신고해야겠다 따위가 대부분이었다. 좀비는 인터넷에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내상 어딘가 좀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 몇몇은 걸려서 단체로 수용소행 버스에 올라타야 했다. 그 밖에 좀비 커뮤니티를 모방한 사이트가 어린 학생의 유치한 장난으로 밝혀지기도 했고, 유명 연예인이 사실은 좀비라는 가십은 언제나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좀비 목격담을 인터넷에 올렸다. 좀비를 찾는 행위는 일종의 놀이로 변질돼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사이트나 지도 사이트, 구글링을 통해 의심가는 사람들을 뒤져 좀비를 밝혀냈다. 그러나 눈을 까디짓고 인터넷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 시골에 가면 밭을 가는 좀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노인 좀비들이 어슬렁거리면서 내기장에 한판 하러 마을 해관으로 모이거나, 한겨울에 고쟁이 바람으로 툇마루에서 닭 한 마리를 뜯거나 좀비병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며 지팡이를 불쑤시개로 쓰는 할머니는 이제 시골의 일상이 됐다. 도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극도로 불쾌했고, 발빠른 유통사는 친인간 농산물 등급을 발명하여 좀비가 아닌 사람이 만든 농산물을 몇 배
비싼 가격을 붙여 팔았다. 정말 인간이 만드는지 어떤지는 알 길이 없지만 생산을 인간이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좀비가 쓰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짓이다. 좀비병이 퍼지고 나서 1년 후에 6시 내 고향부터 폐지됐다. 그야 당연히 고향에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우리 마을엔 좀비 그런 거 한 놈도 없은께. 방송에서 그렇게 말한 할머니조차 좀비가 됐다. 이장만큼은 사람을 뽑던 시골 어른들도 더 이상 마을에 사람이 없자 점차 좀비가 이장을 맡게 됐다. 시골뿐 아니라 공장에서도 좀비는 사람보다 인기가 많았다. 오감이 발달하여 위험 감지 능력이 좋고 쉽게 다치지 않고 피곤도 모른다. 식사도 일주일에 한 끼만 주면 된다. 가끔 월급이 밀려도 신고한다는 협박에 별 수 없이 제자리로 가서 일하는 좀비는 부려먹기 알맞았다. 좀비는 외국인 노동자 자리마저 빠르게 흡수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물품이나 먹을거리 대부분은 좀비가 만들게 됐다. 이쯤 되자 나도 그냥 시골이 아니면 공장이나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장이야 억울할 일이 많다 쳐도 마음 편하게 귀농하여 배추나 길러서 시골의 젊은 좀비가 되고 싶었다. 시골은 도시와 다르게 대부분 좀비들이니 남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괜히 버티다가 수용소로 끌려가면 말짱 도루묵이다. 시골처럼 알면서도 잡아가지 않은 곳에 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이유로 나는 한동안 어디에 정착할지 알아보고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TV 뉴스를 보게 됐다. 뉴스에서 최소 한 꼭지 정도 좀비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날은 자살한 좀비에 대한 내용이었다. 좀비가 된 여대생이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간단한 뉴스였다. 별 생각 없이 보다가 뉴스에서 고급 주택단지를 보여줄 때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혜선? 내가 아는 집이었다. 갑자기 기억이 났다. 고등학교 때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아 처음으로 부자 동네를 가봤다. 조용하고 깨끗한 거리, 돌로 세워진 높은 담. 그 담에 낙서가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신기했다. 집 구경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내가 가장 놀랐던 점은 벽이 단단했다는 것이다. 내 방벽은 스티로폼에 합반을 덧대고 누런 벽지를 붙여서 건너방 기침 소리까지 들렸는데 부잣집 벽은 견고했다. 남들 안 보는 사이에 몇 번 꾹 눌러봤던 기억이 난다. 선물은 준비 못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초대됐을 뿐 혜선이와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 2층 방에서 거실로 내려오며 친구들이 많이 왔다는 사실에 안도 미소를 짓던 혜선의 얼굴이
떠올랐다. 친절하면서도 결벽증이 있어서 남들이 자신의 물건을 만지는 것을 싫어했던 아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다. 자살을 하니 이유는 뭘까 궁금했다. 달라진 외모에 충격을 받아서 그랬을까? 나처럼 얼굴이 썩지 않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보통 신체에서 70% 이상의 피부가 변형되는데 그 변형이 얼굴에 집중됐다면 여자 입장에선 견딜기 힘들 수 있다. 멋대로 단정 짓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내심 확신했다. 나도 아직 벗은 내 몸을 보면 놀랄 때가 있다. 공주처럼 자란 혜선이는 적응할 수 없는 일이다. 뉴스에서 자살한 당사자의 집을 보여준다는 건 큰 신뢰니까 어쩌면 그쪽 동네에서 벌어진 일은 맞지만 혜선이는 잘 살고 있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꾸 혜선이가 생일 파티 때 애들이 많이 와서 안도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깍쟁이 같긴 해도 인기도 없는 편도 아니었는데 뭐가 그리 걱정했을까? 친하지도 않은 나는 왜 불렀을까? 생일 선물 살 돈도 없는 나에게 말이다. 실제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쓸데없는 생각이라 여겨 잊으려고 노력했다. 밤이 되도록 어디에서 잘지 결정을 못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졸린다고 누워 있으면 순찰 돌던 경찰에게 끌려가는 수가 있으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둠의 맛은 알싸했다. 오감이 발달하자 공기의 맛이 느껴졌다. 전과 다르게 사먹는 생수에서도 상품별 약간씩 맛이 달랐다. 같은 공기도 시간대에 따라 다르다. 정오 공기가 삼삼하다면 저녁은 시원했다. 해가 완전히 진 어두운 맛은 좋게 표현하자면 박하사탕처럼 화하다. 톡 쏘는 맛이 있다. 눈이 내릴 때 입을 벌려 눈을 맛보면 아이처럼 혀를 내밀고 밤 공기 맛을 음미했다. 너도 어둠의 맛을 알았을까? 밤에 하는 혼잣말은 확신을 갖게 한다. 혜선이가 좀비가 됐다면 이 맛을 알게 됐을 것이다. 좀비는 지나치게 예민하다. 나만 해도 인사 담당자가 나를 쓸지 소매를 걷어 올리라고 할지 말하기 전에 알 수 있다. 만약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내가 먼저 일 못하겠다고 빠져나오곤 했다. 혜선이는 자신을 위로하는 말 중에 진짜는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걸 알아챘을지 모른다. 모두가 혜선의 변신을 안타까워만 하지 어깨에 손을 올리며 힘을 주는 말은 했을 일이 없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혜선이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추락은 정말로 순수하게 계급적 추락을 의미한다. 좀비는 새로운 계급의 출현보다는 발현의 의미가 더 크다. 그 전에는 좀비가 없었을까? 애무만 좀비가 아니었을 뿐이지 늘 있었다. 다만 이번 좀비 사태가 벌어지면서 암묵적인 계급이 드러났다. 정부 통계상 10만 명, 실제로는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수드라 계급. 혜선이는 브라만에서 한순간에 수드라가 됐다. 수용소로 가게 되면 세면대가 없거나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벽은 합판이라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다. 끊임없이 불편을 강요당해야 한다. 친구가 몇 명이나 왔는지 확인하며 안도하던 아이. 외모보다 자신의 위치에 대해 큰 불안을 품는 아이가 좀비가 되면 자살 외에는 길이 없을 수도 있다. 혹시라도 가족에게 좀비병을 옮기면 자칫 가족 전체가 추락할 수도 있다. 이미 가족 중에 누군가 좀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이라면 나머지 가족들이 안고 있는 짐을 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 나처럼 더 떨어질 것도 없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겠지만 가난이 죄가 되는 시대에 계급적 추락은 인생의 추락이기도 하다. 나는 그날 결국 어디서도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워야 했다. 혀끝에 닿는 알싸한 맛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벤치에 앉아 일어나질 못했다. 나는 결국 수용소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물음에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신문에 난 기사 때문이었다. 큰 뉴스거리는 아니지만 좀비들이 벌이는 작은 사건들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좀비 천태만상이란 기사가 나곤 했다. 그중 노숙자가 편안한 겨울을 나려고 스스로 좀비가 돼 수용소로 들어갔다는 기사가 문제였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보궐선거 중인 후보자 한 명이 이 사건을 들먹이면서 일이 커졌다. 후보자 신주희가 방송 인터뷰에서 좀비를 몰아내야 할 뿐 아니라 지원도 줄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우리 지역 구민들이 내는 혈세가 노숙자를 먹여 살리는데 쓰이는 형편입니다. 저는 이걸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피 같은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만들겠습니다. 후보자는 자그마치 기사를 확대하고 노숙자 수용소라는 단어에 줄까지 친 자료를 카메라에 들이밀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좀비는 소수다. 그런 소수를 자극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행위는 결국 다수에게 표를 받기 위한 숫자 노름의 결과다. 기사는 전혀 검증도 안 됐다.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지 수용소로 갈 이유도 없고 신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걸 바랄 사람은 없다. 기자의 실수거나 노숙자가 정신 이상자일 수도 있다. 유행도 아니고 유행이 될 조짐도 없는 사건이다. 하지만 내 돈으로 노숙자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호소는 유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먹혀 들어갔다. 어차피 선거철이 도래하면 좀비는 최대의 화두로 등장을 터였다. 보궐선거에서 갑작스러운 좀비가 얘기가 나온 건 당 차원에서의 의도적인 간복일 가능성이 컸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후보자의 발언이 화제가 되자 연일 국회에서는 좀비들에게 사용되는 복지기금이 과한 수준이라며 복지부 장관을 압박했다. 정부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대폭 삭감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좀비 수용소가 다 건설이 안 된 상황에서의 삭감은 부실공사를 부를 것이며 지금 수용소에 면회소를 지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되면 면회소 규모와 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리 없다고 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좀비 가족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궐선거 후보자의 플랜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